일본 경제 30년사를 비추어 봤을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섣불리 세금 인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 확인하고 명목 금리가 명목 성장률을 한참 뛰어넘을 때 그때 긴축하면 되지. 지금 근데 우리나라 벌써 언론이나 보도를 보시면 내년 중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금 인상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플러스 성장을 해본들 올해 발생했던 해고와 올해 발생했던 재고와 올해 발생했던 기업의 파산 문제가 이거에 다 해결됩니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률이 몇 프로 됐다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외형이고 올해 깨먹은 거를 만회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정부처럼 성장률 플러스 났다고 좋다고 세금 인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인내해야 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특히 채권 시장에 그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야 이거 언제 경기가 회복돼서 채권 금리 급등할 것 같아. 그러면서 금리가 막 성장률 수준을 높아서는 시기가 돼서 신규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좀 부담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적자 국채 발행도 중단하고 증세로 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경기 회복됐다는 신호니까. 근데 그 전에 섣불리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는 금물이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아 큰일 났다 싶어서 봤더니 다른 나라들은 더 마이너스 성장이더라고요. 우리는 잘 버티는 편이고요. 한국 경제가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잘했잖아요, 이번에. 잘한 게 첫 번째 먼저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나 이게 좀 패닉에 빠지기보단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분노 소비들도 좀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이번엔 좀 덜 다치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에 밀착해서 현미경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서 재정 지출이나 늘고 빚이 많아지면 세금을 증세를 해서 빨리 갚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이 일본 경제가 범한 실책이 아닐까. 근데 좀 더 디테일을 바라보고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더 그 타이밍을 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그 정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이 그 뒤에 다 딸려 있잖아요. 국민들의 삶이. 아까 저 일본 블랙 기업 이야기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그렇게 많대요. 정말 뭐 몇 년 일하면 정규직시켜줄게, 진급시켜줄게 그래놓고서 파산해버리고 야반도주하고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파견 근로라든가 계약직 근로자들 뽑는 게 굉장히 쉬워져가지고 고용의 그런 유연성들을 개선시켜서 근로자들을 경쟁시키고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인력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에만 주목한 나머지 불황이 태어난 자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이야기했잖아요. 안분자족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 역동성이 떨어진 것도 저는 노력해봐야 이용당할 뿐이다라는 사회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사회 분위기 그런 거랑 좀 연결을 해서 이게 블랙 기업 이제 노동자들 힘든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베노믹스가 기업들을 배부르게 해줬잖아요. 근데 정말 기업들만 배부르고 끝내라라는 생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진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사람이 뭐 악마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노린 거는 이제 낙수 효과를 노렸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온 거죠? 이게 왜 안 나왔느냐? 왜냐하면 유효 설비가 아직 많으니까. 과잉 설비와 재고가 아직 부담이 많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좀 써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소비세를 덜컹 인상해버렸지, 코로나가 터졌지.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번에도 또 지나고 나면 아베노믹스 8년의 성과는 뭐냐를 올해 판단하면 얀베 유키오 저자처럼 실패다라고 단언하실 거고 작년쯤 봄에 이맘때 평가했으면 성공이다라는 평가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정말 경제라는 게 아베 입장에서는 조금만 저에게 더 시간을 주셨다면 제가 성공할 수 있었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었으니까 한국한테 작년에 막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수출 규제도 막 가고 그런 게 자기들 살만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또 한 번 97년에 이어 고비를 못 넘고
넘어진 것 같은 기분이 좀 저는 들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낙수 효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좀 보는 게 저희가 긴급 재난 지원비를 국가에서 전 국민한테 다 줬잖아요.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역시 낙수 효과는 의미 없고 직수 효과가 짱이다. 사람들이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금은 안 자르면 고맙지. 네. 그 사람을 더 뽑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쪽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특히 그 가게에 돈을 뿌리면 물론 이제 부자들은 그 돈 있으나 없으나 쓰는 건 똑같겠죠. 그러나 좀 하루하루 뭔가 여윳돈이 좀 궁하고 힘드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꿀맛이잖아요. 제가 하나 들은 게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늘었다는 분야가 두 분야가 있대요. 고기. 고기도 그러는데 하나가 치과하고 또 하나가 자전거라고. 자전거는 수리도 지금 못한대요. 네. 날씨도 좋아가지고 요새 공기도 막잖아. 이 비용이 참 자전거라는 게 사기에는 비싸고 또 그렇다고 또 뭐 막상 살려고 하면 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나와서 자전거를 많이 사신다고. 그리고 치과를 가시는 거예요. 네. 치과도 가시고. 미용 쪽으로도 돈이 쓴다는 게 그런 거죠. 요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가 올해 40%가 넘을 거다. GDP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달라요. 예전에는 경제 이론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90% 넘으면 위험해요. 100% 넘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러나 지금 같은 뭐 제로금리 사회에서 국가 부채가 몇백 퍼센트냐 몇십 퍼센트냐가 결정적 의미를 지니기 어려운 편이고요. 그렇죠. 이자를 안 내니까. 예, 이자를 일단 안 내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국가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한국에서 외국인이 나가요. 이제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질 때 우리 높아진다고 한국이 굳이 그렇게 국가 부채 40%라는 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별로 안 높은 건가요? 세계에서 주요국 그러니까 OECD라고 하잖아요.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한국보다 재정이 더 건전한 나라는 두세 나라 정도밖에 없죠. 뭐 싱가포르나 독일이나 또 노르웨이 같은 그런 아주 특수한 나라들,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건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좀 장기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초저금리가 되니까 이제 정부도 돈을 풀고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나 그런 차원에서는 돈을 더 쓰라는 거잖아요. 대출을 약간 유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몇 년 후에는 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계대출이 늘어서 기업, 정부, 가계까지 엄청나게 큰 핵폭탄급 뭐 그런 게 터지진 않을까. 가능성이 있죠. 그거 어떻게 배제해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각 가정이 가장 건전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100% 넘었잖아요. GDP 100% 넘었거든요. 가계부채가. 반대로 이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편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저금리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라고 정부가 노력을 했더니 가계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을 되게 잘 들은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펼친 것에 가계가 잘 반영하는 게 좋은 나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하게 되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몇 년 뒤에 그 좋은 인플레이션의 시기. 세금 이제 더 걷어도 되고 세금 인상해도 되고 이제 정상이 되는 시기가 올 때는 가계 문제가 특히 금리 올라올 때는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수년 후 그럴 위험이 없진 않아요. 미국에서 그 모기지 사태, 금리가 확 올라서 가계 부채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그때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요 8% 정도. 90년 일본이랑 되게 비슷하죠. 금리 수준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서브 프라임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프라임이 좋은 거잖아요. 서브 프라임이면 프라임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등급이잖아요. 부실 등급 채권이나 부실 등급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10%를 훌쩍 넘었다고들. 그건 견딜 수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 채무가 언젠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걸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일본 1990년대 버블 붕괴될 때 신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금리 급등이었잖아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러다가 세금 인상, 사면타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세금은 지금도 인상 중이니까 대출도 되게 규제가 강해요. 그래서 그렇죠. 요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일본의 90년의 경험을 잘 받아들여서 금리만 좀 낮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라는 거고요. 그런 만큼 거꾸로 금리가 좀 상승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때는 대신 이제 우리는 다르게 규제를 좀 완화할 수도 있는. 아, 지금 규제가 네, 세금도 좀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아직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일부는 제가 봐도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전면적인 1990년 일본처럼 전면적 버블이다.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뭔가 좀 아직은 좀 안심할 부분도 있다.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아, 예. 이 책 추천하는 건 두 부류 분들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저처럼 경제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거 저 상식도 굉장히 깊어졌고요. 일본을 보니까 확실히 한국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 아,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경제를 좀 경제 서적들 좋아하시고 특히 경제가 어떤 과정에 거쳤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악순환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알고 싶은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 정책 당국에 계시는 분들은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정책 당국이라는 게 뭐 한국은행,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국회, 행정부처 또는 정당 관계자분들 또는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포괄해 볼 수 있는 분들이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정책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팁들을 많이 담고 있는 일본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다 보면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획하거나 집행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면이 그득그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는 경알못이잖아요. 저는 경알못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된 게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0%인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제가 예전에 봤으면 그 말 맞나 보다 위험하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건 따라 다른 거지. 여건 따라 다른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경제 이론을 다룬 책도 참 좋은데 네. 피투성이가 돼서 싸워온 사람들 특히 이분처럼 다이치 강교은행에서 조사부에도 계시고 또 나가서 연구소에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고비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데 백전노장이시죠. 이런 분 특히 은행 쪽 금융 쪽 사이드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의견도 한번 들어볼 만한 재밌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